영국엔 뉴욕타임스, 영국엔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엔 디지털 타임스. 그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대보정보통신은 원래 이제 태생 자체가 그 도로공사 유지보수 사업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사업이 노하우도 있고 인력도 대부분 다 그쪽 인력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저항감이 있었어요. 저항감이 있어갖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뭐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내부에서 좀 반대가 있었죠. 반대 목소리도 내는 조직문화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뭐 대놓고는 반대는 안 하는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애로사항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네. 뭐 이런 근데 이제 뭐 제 느낌에서는 반대인 거죠. 네. 아 싫어하는구나, 하기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엔지니어, 그 서티파이드 된 엔지니어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2명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최소 2명. 네, 최소 2명. 근데 최소 2명을 못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내부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뽑으려고 그러면, 저희한테 지원한 지원자들도 내부에서 클라우드 사업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뽑히고. 그래서 작년 5월까지 제가 한 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트레이닝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그게 시험을 봐야 돼요. 수업료들, 시험 수강료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할 때는 한 20만 원 정도씩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시험 자체가 또 그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 좀 부담을 갖고 근데 하여튼 뭐 내부에서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본인들이 뭐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더니 10명 20명 붙더니 최근에 이제 80명이 넘어섰죠. 빠르게 좀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성공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구글 자격증이 5개 정도 돼요. 종류가? 네, 종류가. 근데 뭐 처음에 1개 따고 2개 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으니까 뭐 5개 다 딴 직원들도 한 2, 30명 정도 될 정도로 사실 뭐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우리도 좀 해볼 수 있겠네? 라는 좀 자신감도 좀 생겼고 그 다음에 뭐 밖에서 보는 시각도 뭐냐면 대보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클라우드 컴퍼니로 좀 진화를 하고 있구나 라는 좀 평판도 좀 얻었고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3, 4달 정도에 뭐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그때 이제 2명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2명 만들었죠. 전 재산 덜어서 뭐 그때 했죠. 홈플러스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대보보다. 그렇죠. 홈플러스. 어떻게 믿고? 그쪽에서는 사실은 뭐냐면 커스터머 분석하면 뭐냐면 해외에서 다 구글을 써요. 왜냐면 구글이 그 애널리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원래 또 서비스를 받았던 그 던앤비라는 회사도 구글 플랫폼 하에서 돌아가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보면 이제 구글이 정답인데 그 당시 이제 구글에 그 제안을 요청을 했더니 이제 구글에서 제안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이 레디가 안 돼 있으니까. 구글 코리아도 아예 준비가 안 되고. 그렇죠. 구글 코리아도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커스터머 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이제 AWS를 우선적으로 좀 검토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하는 와중에 우연히 이제 그쪽 CIO죠. 그 CIO, 구글, 그러니까 이걸 총괄하고 있는 일종의 CIO, CMO 하시는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본인들이 일단 고충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사실은 AWS, Azure, 그 다음에 이제 SAP 이 클라우드를 사실은 운이 좋게 다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마켓에 진입하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특정 벤더하고 일단은 파트너링을 강하게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파트너가 좀 희소한 그리고 파트너가 좀 약한 구글을 사실 선정을 했죠, 저희 내부적으로. 그 와중에 이제 뭐냐면 우리는 그럼 구글 사업을 좀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구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한번 자기네 구글 프로젝트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 요청을 받아갖고 제가 처음엔 고사했죠. 우리도 레디가 안 돼 있어서 우리도 힘들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쪽에서 워낙 구글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쪽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모험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고 저희도 사실 좀 투자를 많이 했죠. 일단 그래도 전사적으로. 보장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좀 투자의 힘을 받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전사적으로 달라붙어 갖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성공적으로 고라이브를 보내갖고
그래서 좀 다행이죠.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프로젝트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노하우도 좀 많이 체득하게 됐고, 그리고 구글 그 GCP에 대한 전체적인 난리지가 좀 많이 축적이 됐고,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관련된 이제 인력도 많이 양성이 됐고, 그리고 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통상 이제 온프라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서버를 갖다가 이렇게 뭐 한 대, 두 대 사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뭐 테스트계 있고, 뭐 품질 보증이 있고, 그다음 나중에 실행 운영계가 있고 막 이런데, 이건 구글 같은 경우 이제 클라우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량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무한대의 기계가 개발자 또는 뭐냐면 분석가 앞에 펼쳐져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사람이 그 자원을 거의 무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무한대로 풀어줘 버리면 프로젝트 기간 중에 사용되는 코스트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뭐냐면 저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또는 뭐냐 개발자들은 그 리소스를 많이 쓰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리소스를 많이 풀었을 때는 프로젝트 코스트가 또 올라가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클라우드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해야 될 요소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배웠죠. 그거 말고도 뭐 많죠. 뭐. 그 노하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특히 애널리틱 영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널리틱 같은 경우 분석이 진짜 뭐 온갖 거 다 모아놓고 싶은 의욕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다 보니까 그 이를테면 분석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데이터를 갖다가 그럼 한 10,000건만 갖고 해보지. 그러면 옛날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 10,000건을 딱 돌리면 그래도 뭐 한 5분, 10분씩 걸려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게 10,000건이 아니고 10만 건을 땅 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꾸 치고 싶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고치지 않고 요건 요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또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잘 나오네? 그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굉장히 좋은 스포츠카를 하나 사신 거예요. 스포츠카를 사셨는데 얘가 뭐냐면 시속 한 1000km까지 달려요. 근데 이게 한 2차선 도로를 달리면 속도를 많이 못 내실 거 아니에요, 앞에. 근데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는 이게 100차선이 있는 거예요, 앞에. 그러면 뭐 거의 시속 1000km로 그냥 뽑으면서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리소스를 너무 헤프게 쓰는 거죠. 굳이 1000km까지 안 달려도 되는데. 안 달려도 되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분석 같은 경우 하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야 그냥 데이터 10,000건만 한번 돌려봐봐. 그럼 10,000건 돌리면 뭐 이렇게 오래 걸리네.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탁 치니까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100만 건 쳤는데 3초 만에 나오네. 그러니까 야 좀 이것 좀 바꿔볼까? 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자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고 분석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뭐 장점이자 대신 뭐냐면 이걸 잘 컨트롤 안 하게 되면 비용이 사실 뭐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구나 라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아마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뭐냐면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조금 많이 축적이 되지 않을까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자일이냐 이런 거는 대부분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돌려보는 건데 그 애자일 방법이 사실 할 때는 데이터 건수를 그렇게 많이 늘리진 않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100만 건이라 하더라도 이게 100만 건을 돌렸을 때하고 이를테면 뭐 10,000건을 돌렸을 때하고는 내 생각에 나오는 결과치나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10,000건 또는 뭐냐 1,000건으로 빨리빨리 돌려보자야.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애자일 방법론인데 이거는 이제 퀵하게 나오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너무 IT 리소스를 갖다가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테면 뭐 1,000건씩 돌려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모델이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때 가서 한 10,000건 올리고 10만 건 올려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좀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겠죠. 그 전에는 제가 SAP에 있을 때는 그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라는 SAP 그거 챔피언이었어요.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라서 SAP 용어로는 HEC 핵이라고도 불렀는데 아이아스 상품. 일종의 IaaS 상품입니다. 예,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해야죠. 그때 우리가 그 IIS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쓴 게 LG CNS 부산 데이터 센터를 썼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SAP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계약이었고 그 센터를 갖고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계약을
그때 수서레일에서 처음 했었죠. SRT. SR이 그거를 첫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 있었던 계약이었죠. 그거 했고 그럼 LGCNS 거를 내요. 거기 센터 안에 이제 SAP가 그 임대해서 맞습니다. 핵 공간 만들더라고요. 근데 임대를 하더라도 이제 본인들의 그 리퀘어먼트가 있으니까 예. 그 리퀘어먼트를 뭐 이를테면 한 250개 정도의 예. 리퀘어먼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LGCNS가 일단 충족을 시켜야지 그 아. 센터를 갖다가 서티파이를 주. 그러니까 SAP 입장에서는 아무 데이터 센터나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그걸 이제 LGCNS 데이터 센터를 아주 심하게 오짓했죠. 새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그렇죠. 근데 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돈 내고 쓰는 거니까. 경쟁 거쳐서 LGCNS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LGCNS하고 SAP하고 예. 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일단은 아. 일종의 그 전략적 제휴를 한 거죠. 전략적 제휴를 해서 그러면 그 공간을 가지고 LGCNS도 대외 사업에 뭐 좀 활용하겠다는. 그렇죠. 그때 부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부산 데이터 센터가 그때는 그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CNS 입장에서도 글로벌 벤더의 클라우드 센터를 유치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LGCNS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죠. AWS하고 애저는 제주항공 있을 때 예. 예. 항공사 그 당시 이제 제주항공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찜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찜 이벤트인데 그게 괌 5만 원에 가기, 그다음에 그 제주도 5천 원에 가기 이런 티켓을 팔거든요. 티켓을 팔면 찜 이벤트 행사를 딱 하게 되면 고객이 한 30만 명에서 한 50만 명이 딱 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스템 들어붙어갖고 그 본인 예약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 고객들이 붙어갖고 이제 계속 로그인 상태. 예 로그인 상태로 트랜잭션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온프라미스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AWS가 그 당시에 염 사장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시애틀 가신 그때 염 사장님이 그때 제안을 갖다가 좀 파격적으로 많이 했죠. 찜 이벤트 행사를 합시다 이걸로 AWS.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항공사 최초로 그 당시에 그 AWS 시스템을 썼죠. 그래서 그때 그걸 해서 성공적으로 일단은 그 이벤트 행사를 했고 지금도 이제 AWS 시스템 하에서 그게 올라갑니다. 그게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AWS의 뉴 프로덕트를 제가 거의 제일 먼저 썼죠. 그래서 뭐냐면 뭐 오로라 DB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레드시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그 프로덕트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일단 검토를 해갖고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썼습니다. 제작을 때 그리고 애저도 항공사 처음으로 저희가 그 애저를 처음 썼죠. 그 제조항공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은근히 숨어 있는 레퍼런스였네요. 몰랐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지금도 뭐 인터넷에 쳐보시면 예. 그때 AWS 행사 끝나고 나서 AWS에서 어느 신문사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2-3시간 동안 인터뷰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리인벤트 행사 말고 코리아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찜 이벤트 했을 때 클라우드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그때 제가 아주 장시간 인터뷰했죠.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뭐 항공사에서 AWS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대한항공도 일단 뭐 들어갔고 대한항공이 실제로 AWS 그때 장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들이랑 라스베가스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리인벤트 행사 때. LGCNS가 매우 공들여서 그 사업 수준. 그렇죠. 그때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론적으로 잘 옮긴 거죠. 그래가지고 잘 옮겼는데 사실 뭐 대보정보통신도 뭐 격동의 시간이었고 왜냐면 그때 전임 대표님이 이제 떠나시고 공석이 되면서 제가 사실 여기 이제 오너 분들이랑 좀 알아요. 그리고 전임 대표님을 제가 레커멘데이션. AS라고 저는. 본인들 표현은 AS라고 표현했습니다. AS를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19년에 정확히는 11월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스타에 그 당시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스타를 떠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제 고충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올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뭐 회장님이 좀 파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죠. 그러면 그 일주일에 한 이틀만 오고 그쪽 프로젝트가 정리된 다음에 옮겨와라. 그래서 이제 그때 9월부터 제가 이제 오퍼레이션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다 그냥 풀타임으로 들어온 건 10월부터 풀타임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11월부터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파트타임으로 했다가는 회사가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이제 10월부터 풀타임으로 들어갔죠. 회장님 기본적으로 뭐 당부하시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션이 아시는 것처럼 되게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화학적 인자들이 대부분 틀린 인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 직원들하고의 일단 팀워크를 좀 단단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 제일 많이 하시고 그 일단 뭐 정확히 뭐 보신 것처럼 뭐냐면 기존의 IT 기업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IT 굉장히 큰 축이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 유지보수 사업이었고 그리고 그거에 이제 사업단이 저희가 이제 4개 사업단이 있는데 4개 사업단이 이제 지방에 다 존재하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고속도로 근처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팀이 일단 제일 컸죠. 그 팀이 한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구축팀이라고 있는데 통상 이제 이게 시스템 구축이 디바이스 그 다음에 솔루션 그리고 일종의 약간의 공사 성격이 있는 그런 게 이제 있는 팀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는 시스템 구축팀이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 일이 그 CITS라고 해서 그 차세대. 차세대 ITS 그러니까 콜래버레이티브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요새 이제 뭐 협업 쪽, 협업 자율주행 쪽 그거를 거기서 하죠. 그래서 그 광주 CITS를 저희가 이제 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 또 그쪽에서 일단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IT인데 약간 SOC적인 그렇죠. SOC적인 그런 IT가 있었고 공공 쪽에 이제 뭐냐면 뭐 유지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SI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 쪽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새로 런칭을 해서 새로 런칭을 해서 일단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그 GPU 그 다음에 이제 아보라고 해서 뭐 대만 서버인데요. 뭐 그런 총판을 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 너무 이 그 사람들의 이질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오퍼레이션도 복잡하고 그게 사실은 저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뭐 대부분 글로벌 솔루션 회사에서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이제 SI 뭐 이런 거를 주로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고민이 많이 됐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완팀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도 여전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IT 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철학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IT 업이라는 게 뭐 아시는 것처럼 IT 회사들이 공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 IT 회사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게 사람이 전부예요. 결국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그 사업 자체가 그게 단기적이 됐든 장기적이 됐든 결국은 뭐냐 힘들어진다는 게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일단 모든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일단은 우리가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